자, 그래서 1번 틀린 사람 없지? 2번 틀린 사람?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여기 설명했고 10번, 11번, 12번 다 맞았어? 12번 이렇게 넘어가고 13번, 14번, 15번, 16번 했고 17번, 18번. 자, 넘어가서 서술형 1번, 서술형 2번, 서술형 3번, 서술형 4번.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8번부터 봅시다. 8번. 자, 8번 같은 경우는 우리 간단하게 다 7번 맞았으면 다 할 텐데 양팔 저울이 있는데 양팔 저울 오른쪽은 뭐다? 가열시켜 놓은 거고 가열시켜 놨는데 여기에는 싹 다 뭐다? 강철솜 여기도 강철솜 솜이 있는데 가열을 하면은 외부에 있는 산소 기체들이 결합한다 했지. 외부의 산소 얘는 똑같이 산소는 있지만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얘는 결합하지 않고 얘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그 강철솜이라고 하는 거는 철 Fe2인 건데 요거 산소랑 결합해서 Fe2O3 이렇게 산화철이 돼서 오른쪽이 좀 더 무거워져서 양팔 저울이 이렇게 기운다 라는 거 기억할 거고. 그래서 8번 먼저 설명해보면 8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3번인데 먼저 1번 같은 거 보면 솜 A 여기가 A인 거고 A 여기가 B인 건데 A는 자르게 달라붙지만 가열한 B 강철솜은 자르게 달라붙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철 같은 경우는 금속인 건데 얘들은 어떻게 산화철로 그 금속 성질을 잃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철에 자르게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보기인 거고 B는 산화철이 된다. 맞겠고 3번 B는 가열 후 질량이 감소하니? 아니지. 주변에 있는 산소를 끌어모아서 직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하는 거겠고. 자, 4번 같은 경우 B는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한다. 산소와 결합해서 하는 거 맞겠고 B를 가열할 때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완전 다른 물질이 생성되었으니까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보기 이거겠고. 자, 이제 11번 넘어가서 반응하는 구리의 질량이 증가해도 변하지 않는 것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산소 이렇게 구리의 질량, 산소의 질량 얘네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다라는 게 이거다.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한다는 게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 우리 일정 성분비의 법칙의 정의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얘들은 혼합물 아니면 화합물 둘 중에 어디? 헷갈릴 거야. 혼합물, 화합물 둘 중에 화합물에서 오케이? 혼합물이라면 혼합물은 소금물 같은 거 오케이? 혼합물이면 뭐 소금물 같은 건데 소금물은 10%짜리 소금물 있고 50%짜리 소금물 있으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 성립하지 않는 거겠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 같은 경우는 화합물에서 혼합물 X야. 혼합물 아니야. 화합물에서 구성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겠고 이거를 너희들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이게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화합물에서 구성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것. 예를 들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더해져서 두 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하도 많이 해서 얘는 4g 소모될 때 얘는 32g 소모돼서
36g이 생성되는 거고, 얘는 g으로 따지면 1대 8대 9. 오케이? 이렇게 안에는 1대 8이라는 일정한 비율을 가진다라는 거겠고, 오케이?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인 거여서, 자 여기서 질량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얘들의 질량비. 오케이? 1대 8은 얘들이 또 8, 얘가 4g이 아니라 뭐 8g이어도 똑같이 여기는 2배니까 64g 생성되는 거는 2개 더하면 72g. 오케이? 똑같이 2배가 돼도, 오케이? 똑같이 2배가 돼도 비율은 똑같잖아. 그치? 비율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넘어가서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질량비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 변하지 않고. 14번 볼 건데, 표를 잠깐 그려보면 실험 1, 2, 3 주고 수소, 산소, 그리고 반응 후 남은 이체. 그래서 0.2, 0.4, 0.6, 그리고 2.0, 2.4, 그리고 산소 0.4, 가, 그리고 수소 0.5. 봐봐 이렇게 이때 근데 일단 우리가 뭐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의하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뭐 물이 생성되겠지. 물이 생성되는데, 일단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봐보자. 근데 반응 후 남았대. 산소가 0.4 남았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0.4가 남았으니까 여기서 무언가를 빼서 0.4가 남았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돼? 뭔가를 빼서 0.4가 남았으니까 여기에 네모 안에 들어갈 건, 그렇지, 1.6인 거고, 남는 기체 같은 경우는 산소만 남았기 때문에 얘는 0.2 그대로 반응했지. 그래서 0.2 반응한 거겠고, 자 그래서 파란색 보드마크 색깔을 보면은 얘들은 우리가 쌤이 아까 지금 말했던 것처럼 1대 8 비율인 거 알겠어? 1대 8. 그래서 얘도 똑같이 1대 8. 즉 1g 수소 1g 반응할 때 산소 8g 반응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실험, 두 번째 거 봐보면 얘도 1대 8인데, 자 먼저 얘를 기준으로, 자 0.4g이 있는데 산소 같은 경우는, 수소 같은 경우는 0.4인데 얘는 어떻게 8을 곱해보자. 8을 곱하면은 3.2지. 근데 엄매 더 많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지. 애초에 2.4밖에 안 넣어줬는데 어떻게 3.2가 반응하겠어?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안 되니까 쌤이 첫 번째 했던 가정은 틀린 거고, 두 번째 가정, 자 얘가 다 모두 반응해. 얘가 2.4 반응할 때 얘는 얼마나 반응하겠어? 0.4. 오케이?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8로.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2.4. 파란색으로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파란색으로 쓰면 마이너스 2.4 반응할 때 얘는 1대 8인 거니까 나누기 8 하면 마이너스 0.3인 거겠고, 얘는 뭐가 남겠어? 0.1이 남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반응 후 가 같은 경우는 가는 수소 0.1이 남는 거겠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제일 밑에 실험 3번 같은 거 보면 반응 후 남은 기체가 수소 0.2 남았대. 수소 0.2 남았으니까 애들이 반응할 때 얼마를 반응해야 0.2가 남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0.4가 반응해야, 오케이? 마이너스 0.4가 반응해 0.2가 남겠지. 그래서 0.4 곱하기 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1대 8이니까 곱하기 8을 하면 3.2겠지. 오케이? 3.2여서 나가 3.2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 보면 실험 2에서 가는 수소 0.1인데 산소라고 했으니까 기억 틀린 보기 되겠고, 니은 실험 2에서 생성되는 물의 질량, 물의 질량은 쌤이 안 적었는데 1대 8대 9란 말이야. 오케이? 왜냐면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물의 질량은 총 질량은 생성물의 총 질량과 같다는 거니까 1, 8 더하면 9니까. 오케이? 그래서
실험 2에서 0.3 반응할 때 0.3, 2.4 더해가지고 그러면 2.7 그 다음에 물이 형성돼 있고 그래서 자 니은선지 보면 실험 2에서 생성되는 물의 제량은 3.6이 아니라 2.7인 거겠고 자 디귿 실험 3에서 나는 3.2g 맞지? 3.2g 때 구했고 자 2를 보면 반응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 비는 1대 8이다 1대 8이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디귿 리을 3번 되겠습니다. 되겠고 그래서 넘어가서 오늘은 여기 뒤에 28페이지 기체 반응 법칙을 배울 겁니다. 기체 반응 법칙. 자, 기체 반응 법칙을 배울 건데 또 여기 표를 또 그려야 되거든. 표를 그려야 되니까 잠깐 너희들도 책을 보고 계십시오. 선생님 표를 그리고 있을게. 뭘 배울지. 자, 표를 쌤이 다 그려봤는데 이렇게 표를 굳이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자 먼저 자 우리 아까도 썼지만 다시 한번 써보면 수소 분자 2개와 수소 기체 2개와 그리고 산소 기체 하나가 이렇게 해서 수증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건 기체 반응 법칙인 거거든. 기체 반응 법칙. 그래서 얘네들이 싹 다 가스는 기체인 거고 그래서 싹 다 기체 상태인 겁니다. 반응물 쪽도 싹 다 기체고 생성물도 싹 다 기체인 상태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리가 배경 지식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자, 여기 있는 걸 개수로 하지. 여기 앞에 1을 생각돼 있고 2대 1대 2 이거는 개수비는 뭐랑 같다? 분자수비랑 같다. 알고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 거고 분자수비 얘들 싹 다 2대 1대 2 2대 1대 2 이건데 이거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해 볼 거야. 하나 더 추가하는 건데 개수비, 분자수비랑 같은 게 부피비거든. 근데 부피비인데 이거는 어디 한정에서? 기체 한정에서. 기체 한정. 그래서 얘도 똑같이 2대 1대 2 성립을 할 건데 이거는 쌤이 설명을 해볼게. 자 실험 1, 2, 3이 있는데 얘네는 싹 다 기체 상태입니다. 얘들도 수소, 산소 그리고 수증기니까 싹 다 기체인 상태인 거고 이 단위가 리터인데 우리 물 뭐 1리터 우유 250ml 같은 경우는 리터라고 해서 이 공간 이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란 말이에요. 이렇게? 리터가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 리터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인 걸 알면 되겠고 그래서 얘들이 결합하는 걸 봐보니까 일단 우리가 반응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남는 기체가 어떤 건지 남는 기체의 유무를 봐야 돼. 근데 첫 번째 보니까 수소랑 산소를 4리터, 2리터 넣어줬을 때 남는 기체가 없대. 이 말은 뭐다? 둘 다 싹 다 반응했다. 오케이? 싹 다 반응했다. 이해돼? 남는 기체가 없으니까 얘들이 싹 다 사라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리터.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2리터.
오케이? 그리고 얘는 생성된 거니까 어떻게? 플러스를 알겠지. 오케이, 플러스 4리터. 이거고. 자, 두 번째 실험 보면 산소 1리터가 남는데 산소 1리터가 남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남아서 0.1리터가 남는 거니까 얼마나 반응하겠어? 2리터 반응하겠지. 오케이? 마이너스 2리터. 그리고 여기는 싹 다 여기는 산소 1리터만 남았다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리터.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4리터. 인 거고. 자, 세 번째 실험 봐보면 수소기체가 2리터 남았대. 수소기체가 2리터 남았으니까 남아서 2리터 남은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리터인 거. 오케이? 마이너스 6리터 8 빼기 6이니까 그리고 얘도 똑같이 성모 다 됐으니까 3리터 그리고 플러스 6리터. 자, 아까 봤던 것처럼 이 파란색 글씨만 봐보자. 파란색 글씨만 봐보면 4대 2대 4. 오케이? 4대 2대 4 6대 3대 6. 요거 싹 다 2대 1대 2인 거 비율 보여? 파란색 글씨 보이니? 2로 나누면 2대 1대 2 되고 얘 3으로 나누면 2대 1대 2 나오잖아. 그치? 실험을 해보니까 이 부피가 2대 1대 2로 나오는데 우리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 개수비랑 똑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 전에 이런 법칙이 기체 반응 법칙인 거야. 이런 이 일련의 반응들이 기체 반응 법칙인 거고, 그래서 이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게일 위삭이라는 아저씨거든. 게일 위삭 아저씨 동그라미 여기 객관식 선지에 기체 발생 반응 법칙을 찾은 사람은 게일 위삭이다라는 그렇게 객관식 문제가 나오니까 게일 위삭 동그라미 할 건데, 자 이번에 기체 반응 법칙 먼저 읽어보면 일정한 온도 압력 동그라미. 얘들아, 일정한 온도 압력 동그라미. 자,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 보일-샤르 법칙 기억나? 중학교 2학년 배웠는데 보일-샤르 법칙 기억나? 그렇지. 감사한다. 맞아. 그래, 보일 법칙, 샤르 법칙이라고 있는데 잠깐 설명해 보면 보일, 샤르 복습입니다. 복습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일은 온도 일정할 때 부피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한다. 이렇게 쌤이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적었는데 온도가 우리 그냥 풍선 짜고 시키면 풍선 꽉 차 있는데 짜고 시키면 부피 압력 주면 부피 줄어들잖아. 이런 거 있고, 자, 샤르 법칙이라는 경우는 압력이 일정합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상승하면 뭐다? 부피가 늘어난다. 오케이? 이것도 이렇게 쌤이 추상적으로 썼지만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찌그러진 탁구공을 끓입니다. 끓이는 게 아니죠. 뜨거운 물에 올리면은 찌그러진 탁구공이 촥 펴지지. 그게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썼지만 그 탁구공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는 풍선 짜고 시키는 거 생각하면 되겠고, 이게 보일-샤르 법칙인데 쌤이 여기서 너희들한테 일정한 온도 압력을 동그라미 칠하는 이유가 기체는 이렇게 온도와 압력이 되게 예민한 친구란 말이야. 쉽게 변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온도 압력, 그래서 항상 고정된 온도 압력이라 해서 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 뭐 0도씨 1기압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0도씨 1기압. 그러니까 즉 고정된 상태인 거지. 일정한 함수를 주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다라는 온도랑 압력이 일정하다 하면은 기체 반응 법칙을 물어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건 복습이었으니까. 그래서 정의 마저 읽어보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라고 했는데, 이 간단한 정수비는 개수비, 분자수비랑 같다는 거 있고, 화살표 오른쪽에 보이니? 화살표에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모두 기체인 경우에만, 동그라미, 모두 기체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모두 기체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라고 해서 쌤이 이렇게 그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생성되는 걸 설명했는데, 자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생성할 때 탄소가루랑 산소가 반응해서 CO2 기체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탄소가루랑 산소 기체가 만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되는데, 얘는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할까?
성립할까? 안 한단 말이야. 왜냐면은 여기 탄소가루 이 고체가 섞여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기체 반응 법칙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얘 때문에 탄소가루가 고체니까 성립하지 않는 거여서 얘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로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쌤이 이렇게 해놨던 걸 일단 그림 도식화하려면 자, 이렇게 쌤이 지금 좀 왜곡된 그림을 그릴 건데, 왜곡된 그림을 그릴 거야. 왜냐면은 칠판이 작기 때문에 왜곡된 그림을 그릴 거야. 자, 수소 2개, 산소 1개, 수증기. 이 화학 반응식이 요거지. 요거 쓴 거야. 그래서 쌤이 지금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산소 있고, 물 분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근데 즉 이 부피비가 다들 싹 다 그림 동일한데 이렇게 2대 이 분자마다 각각 얘는 분자 하나 두 개지. 하나 두 개니까 개수가 2인 거고, 부피비가 2인 거고, 산소 같은 경우는 얘네 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1인 거고, 자, 수증기는 이렇게 수증기 하나 두 개이기 때문에 부피비도 2인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우리가 알기로 그 수소 같은 경우는 가장 원자번호 1번이니까 가장 쬐까는 거지. 가장 작은 거란 말이야. 가장 작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수소끼리 결합한 거랑, 그리고 얘 산소. 우리 주기율표를 외웠으면 알겠지만 산소가 있을 텐데 얘는 일주기여서 전자껍질이 몇 개? 한 개. 이해돼? 한 개 전자껍질. 그리고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얘는 2주기인 거 알아? 2주기. 주기율표 외웠니? 우리 주기율표 테스트 봤는데 2주기인 거고, 전자껍질이 2개. 자, 그러면 분자의 크기로 봤을 때 누가 더 클 것 같아? 그치? 수소 분자야, 산소 분자야? 그렇지, 산소 분자가 더 크겠지. 그건 당연해. 근데 이 기체 부피를 다룰 때 이 분자의 크기는 무관해. 오케이? 저게 이해 안 될 수 있겠지만 기체의 부피 크기는 분자의 크기와 무관해. 자, 얘기들아, 이거 중요하니까 써놓자. 이거 기체의 부피 크기는 분자의 크기와 무관해. Why?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먼저 적어놓으면, 왜냐하면 분자는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쌤이 아까 뭐라 했어? 그림을 왜곡되게 그렸다 했지. 사실 이거는 너희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HH가 나타낸 거지만 얘네들은 실제로 어떻게 돼 있어? 이 전보다도 작게 돼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 전보다 작은 상태란 말이야. 전보다 작은 상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운동장에 있는데 싹 다 모래알갱이로 돼 있단 말이야. 모래알갱이. 근데 모래알갱이가 커봤자 모래알갱이일 거 아니야. 그치? 커봤자 모래알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분자의 크기는 그냥 너무 미세해서 기체 부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러면 뭐가 어떤 게 부피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건 바로 분자수입니다. 분자수인데, 자, 잠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왼쪽에 큰 풍선이 있고 오른쪽에 작은 풍선이 있어. 자, 왼쪽 큰 풍선에는 되게 안에 우리가 숨으로 불어 넣는다면 뭐 산소도 많을 거고, 그지? 되게 분자수가 많을 건데, 자, 여기 오른쪽에 작은 풍선 같은 경우는 안에 입자수가, 기체의 분자수가 적겠지. 근데 이 풍선이 커지는 원리가 뭐냐면은
그 얘네들이 봐봐 이 안에 있는 입자들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에 의하면 분자들이 운동해. 오케이? 스스로 운동하는데 얘네들이 운동하면서 무작위 방향으로 운동하거든. 무작위 방향으로. 쌤 지금 무작위적으로 지금 그리고 있어. 무작위 방향 운동하는데 얘들이 운동하면서 어떻게? 벽을 밀친단 말이야. 오케이? 얘들이 무작위적으로 운동하면서 벽을 밀쳐. 그 밀치는 압력에 의해서 얘들이 더 커지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제 오른쪽 봐보자. 오른쪽 봐보면 오른쪽은 무작위적으로 움직여.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데 얘들이 움직여봤자 얘는 3번밖에 없어. 벽을 못 밀지. 입자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밀 수 있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기체의 부피는 부피가 클수록 뭐가 많다? 안에 분자수가 많다. 이렇게 기체 부피가 많다는 건 크다는 건 분자수가 많다는 거겠고, 오케이? 이게 어떻게 정리되냐? 이게 이 내용이 바로 여기로 연결되는 거야. 오케이? 분자수 B는 부피비랑 같다. 오케이? 요렇게 이 풍선 크기야 요렇게 여기 오른쪽에 우리가 배웠던 기체 반응 법칙과 연결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안에 입자수가 많은데 무작위적으로 운동을 하니까 입자가 많이 벽을 밀치겠지. 치면서 부피가 넓어지는 거고, 반대로 작은 풍선에서는 입자가 적기 때문에 조금밖에 횟수가 적단 말이야. 밖으로 밀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더 작은 거고, 그래서 기체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한 거고, 그 과정이 이렇게 기체 반응 법칙에 분자수 B가 부피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3번 보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B와 부피 B와의 관계를 보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모두 기체인 경우 화학 반응식의 개수 B는 각 기체의 분자수 B와 부피 B와 같다 라고 하는 거겠고, 그래서 개수 B가 2대 1대 2이니까 분자수 B도 2대 1대 2인 거고, 부피 B도 똑같이 2대 1대 2. 두 칸, 한 칸, 두 칸. 이렇게 되는 거겠고, 어려운 거 없지. 그래서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의 법칙, 마지막으로 기체 반응 법칙을 다 쓸 줄 알아야 되고, 정의니까 다 쓸 줄 알아야 되고,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했던 내용인 거고,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면은 어려운 거 다 끝났다. 자, 그리고 이제 B번 볼 건데, B번 몇 시에 쉬는 시간 종일이지? 아는 사람 40분? 40분이 다 됐는데? 40분이 다 됐으니까 쉬었다 갑시다. 뜯길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방금 기체 반응 법칙까지 했었고, 우리는 이제 B 내용 볼 건데, B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인 건데, 이게 얘만 좀 덩그러니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 덩그러니 있는 내용이어서 잠깐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따로 흡열 반응 있어. 자, 발열 반응이라고 하면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치? 발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발열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이 따뜻해지겠어? 시원해지겠어? 그렇지. 열을 방출하는 거니까 주변이 따뜻. 자,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열 에너지를 흡수한대. 오케이? 열 흡수하면 주변이 시원해지겠지. 오케이? 주변이 시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림화, 도식화 해보면 이렇게. 먼저 발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난 공간 안에 파란색 물질이 있어. 파란색 물질이 있는데 이렇게 열 에너지. 쌤이 이렇게 이 플러스, 빨간색 플러스를 열 에너지라 할게. 얘를 열 에너지 라고 하는데, 우리 물리에서 막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롤러코스터 기억나니? 운동 에너지가 뭐 롤러코스터 있으면 이렇게 뭐 T 익스프레스 있으면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있는데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속도로 변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그런 거 알고 있지?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뭐 위치 에너지로 변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또 운동 에너지가 막 전기 에너지를 느낄 수 있거든. 전기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막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라는 것도 터빈이 도는 힘 그거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 전기 에너지가 뭐 열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에너지는 이렇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다양하게 변환될 수 있는 거야. 에너지는. 오케이? 에너지가 이런 내용인데, 자 봐봐.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열 입자가 할게. 열 입자가 4개 있는데 얘도 보이진 않지만 안에 이렇게 열을 갖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열을 갖고 있는데 얘를 방출해. 오케이? 방출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주변에 열 입자가 더 많아지겠지. 오케이? 많아짐으로써 얘는 주변에 열 입자가 많아지니까 주변이 따뜻해진다 라는 거겠고, 반대로 후별 반응 같은 경우는 똑같이 네모난 공간이 있는데 파란색 어떤 물질이 있어. 물질이 있는데 똑같이 열 입자가 하나, 둘, 셋, 4개 열 입자가 있는데 얘는 주변에 열을 흡수한대. 오케이? 흡수하면은 얘네들이 안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지우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워지면서 이렇게 열 에너지를 머금고, 그러면 주변에는 열 입자가 하나밖에 없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변이 상대적으로 시원해질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게 발열, 흡열의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이 그림만 이해하면은 솔직히 이 내용 끝이야. 끝인 건데 여기서 하나만 좀만 추가해보면, 자, 이 그래프는 없는 거거든. 그래프는 없어서 여기 그래프만 그려보면 여기가 Y축이 에너지 상태. 이 그래프는 책에 없는 내용이 같이 필기하도록 하겠고, 자, 발열 같은 경우는 반응물, 생성물.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반응물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상태였어. 오케이? 반응물이 Y축에 높게 있으니까 더 에너지가 많은 상태였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에너지를 버렸어.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이렇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아진 상태인 거겠고, 그러면 얘들아 요만큼 이 차이만큼은 뭘까? 에너지를 이만큼 흡수한 거야, 방출한 거야? 에너지가 낮아졌는데. 그렇지, 에너지 방출. 이게 뭐다? 이게 발열 반응인 거겠고, 자, 우리가 똑같이 흡열 반응 볼 건데,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반응물, 생성물 쭉 변하는데 이렇게. 자, 이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얻었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해? 에너지를 흡수하겠지. 오케이. 에너지 흡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뭐다?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지? 그래서 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봐서 발열 반응 먼저 그 특징 읽어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하는 거겠고,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쌤이 아까 이렇게 똑같이 그림 그렸을 텐데 얘들이 주변에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주변이 따뜻해지는 거겠고, 반대로 오른쪽 흡열 반응 같은 거 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한다. 오케이? 에너지 방출 흡수 이거 되게 헷갈리니까 이거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흡수하는 반응이고,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에 어떻게?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가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열 에너지 입자가 하나밖에 없어지니까 주변이 시원해지겠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그 발열 흡열의 특징인 거겠고, 그리고 그 밑에 예시 뭐야? 예. 여기에 별표 싹 다 이거 이해하고 외워야 돼. 물질의 연소가 발열입니까? 흡열입니까? 라고 학교에 객관식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예시를 싹 다 암기해야 되는데, 일단 쌤이랑 같이 볼 거. 자, 물질의 연소라고 하면 우리 불로 태우면, 나무 전자기에서 불로 태우면 빛과 열 발생하죠. 열 발생하니까 발열인 거 당연히 알 수 있겠고, 뭐 산화칼슘 또는 황산칼슘과 물과의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목해야 될 건 칼슘. 자, 우리 눈 올 때 바닥에 염화칼슘 뿌린다. 많이 들어봤지? 염화칼슘 바닥에. 그래서 칼슘, 그러니까 대부분이 칼슘이 포함된 물질 같은 경우는 발열해. 물과 섞이면 발열합니다. 흡열해도 만약에 주변이 더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해. 그러면은 염화칼슘을 뿌리면 더 얼겠지. 그러니까 자, 염화칼슘, 그러니까 칼슘이 포함된 애들은 대부분 모두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칼슘이 포함된 그 물질 같은 경우는 물과 반응하면 발열해서, 그래서 우리가 눈이 많이 올 때 염화칼슘 같은 거 뿌리는 거고. 오케이? 그런 게 되겠고, 그리고 금속이 녹슬는 방향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우리 그 대표적인 예시가 그 손난로거든. 너 혹시 그 핫팩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핫팩 안에? 맞아, 철분. 맞아, 정확해. 철가루가, 그 철가루가 있는데, 그게 가루를 이제 가루 분자 쓰면 철분 있는데, 철이 있는데 얘가 녹슨다는 건 산소랑 결합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산화 철이 되는데 이때 여기 이 반응이 발열 반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손난로가 흔들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결합하기 쉽겠지. 그래서 흔들면은 갑자기 따뜻해지는 거겠고. 오케이? 그리고 금속과 산의 반응, 이거는 딱히 예시가 있긴 한데 그냥 넘어가면, 금속과 산의 반응도 얘도 발열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예시를 들면 마그네슘, 금속의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이 있겠고, 마그네슘과 그리고 뭐 산의 대표적인 게 염산 알아? 되게 강한 산인데 묽은 염산 들어갔지. 그리고 그걸 염산과 결합하면은 여기까지 몰라도 되는데, 이 화학식까지 몰라도 되는데, 이 금속과 산성 물질인 염산이 만나면 발열한다.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실험을 해보니까 얘들이 뜨거워지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건데, 발열 여기까지 우리가 알면 되겠고, 그리고 산과 염기의 반응인데, 자, 산과 대표적인 산성물질 요거 있죠. HCl과 HCl과 산성물질, 그리고 염기성 물질 대표적인 게 NaOH가 있는데, NaOH가 있는데 얘들이 반응하면 뭐가 생성되냐? 물이 생성되거든요. 물. 어떻게 생성되냐면 여기 OH, 여기 OH랑 여기 있는 H 또 띄웁니다. 지들끼리 가면서 물이 생성돼요.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발열한다. 발열을 알 수 있겠고, 발열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리고 호흡,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하는 거 알지? 호흡할 때, 우리도 이렇게 호흡할 때 쌤이 알기로 34%가 화학 에너지 쓰이고, 우리 몸에서 화학 에너지 쓰이고, 66%가 열 에너지로 방출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호흡 같은 경우도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겠고, 자, 이제 오른쪽 보면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 그리고 수산 반응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쌤이 칼슘이 들어가면 대부분 뭐라 했어? 발열을 했지. 칼슘. 그래서 눈에 염화칼슘 뿌리는 거 내용이 있을 거고, 근데 여기 자, 흡열 같은 경우는 암모늄 대부분 암모늄이 들어가잖아. 암모늄이 들어가면은 대부분 흡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암기해야 될 것 같아. 대학교 과정까지 좀 이수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얘네들은 암모늄이 들어갔다 하면은 흡열이다라는 걸 의심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 같은 경우도
광합성이라고 하면은 원래 광합성의 시작 물질이 CO2인 거예요. 광합성 하기 전에 CO2 이 물질을 되게 뭐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드냐? 포도당. 물론 되긴 한데 되게 거대한 분자가 만들어지잖아. 거대한 분자가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지. 오케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이 광합성도 똑같이 흡열 반응에 포함되겠고 광합성. 자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자, 탄산수소 나트륨이 자 여기 우리 안에 공간에 있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데 저기 구석탱이에 수화기 보이십니까? 수화기에 저 주성분이 탄산수소 나트륨이에요. 탄산수소 나트륨. 얘가 열을 받으면 분해하거든. 분해한단 말이야. 이렇게 열을 받으면 열분해를 해요. 열분해를 해서 뭐 안에 화학식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요거 하나 알아야 되는데 뭐죠?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불이 꺼지는 원리를 설명해보면 자 이렇게 불이 나면은 소화기를 따서 탄산나트륨을 뿌리겠지. 공수를 뿌리겠지. 뿌리면 근데 여기 뜨거우니까 여기가 한 500도 정도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500도가 되면은 이제 열을 받았으니까 분해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 탄산수소 나트륨이 어떻게? 이렇게 CO2 기체가 생겨. 오케이? CO2 근데 불이 난다는 건 산소랑 결합하는 거겠지. 근데 이 CO2가 되게 무거운 물질이거든. 산소보다 그 공기 중에 있는 물질보다 더 무거워. 그래서 얘들이 푹 가라앉아. 오케이? 그래서 이 막이 푹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산소랑 결합하지 못하게. 오케이? 산소가 결합하지 못하게 푹 막을 이산탄소 막을 형성시켜서 푹 가라앉히는 거야.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도 어떻다? 흡열. 봐봐 예를 들어 반대로 탄산수소 나트륨이 발열 반응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소화기를 썼는데 온도가 더 올라가. 말이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경우는 열분하면 흡열 반응 이거겠고. 자 그리고 여기 탄산수소 나트륨은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소화기. 적어도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이어서 근데 적어놔야 되니까 첫 번째 소화기인 거고 두 번째 내용은 뭐다? 우리 뭐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 이 빵 만들 때 빵 반죽을 싹 하는데 반죽 안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거든.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고 오븐에 넣잖아. 그러면 또 얘를 열분해를 한다. 오케이? 열분해를 하면은 빵이 좀 더 부풀어 오르겠지. 안에 그 기체를 머금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화기랑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는 열분해를 한다. 열분해를 해서 이산탄소 기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고 얘들도 둘 다 흡열 반응이다. 흡열.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게 흡열인지 어떤 게 발열인지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될 거고. 그리고 맨 아래 밑에 보면 물의 전기분해라고 있는데 물의 전기분해 이걸 실험해보니까 얘들도 온도가 낮아지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 이론은 여기까지이고요. 자 오른쪽 넘어가서 개념 다지기 문제 풀어봅시다. 자 29페이지 1번 답 맞춰보면 기억, 정수비, 니은, 기체, 반응, 디귿, 부피비 그러면 되겠고 2번 2-1번 보면 2대 1대 2 2번도 2대 1대 2 3번은 100ml 4번은 수증기의 부피 140ml 남은 기체는 수소 10ml 인 거겠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555XX 4번은 니은 디귿 이렇게 했는데 1번은 뭐 틀린 사람 없을 거고. 자 2번에 4번 틀린 사람 이거 2번에 4번 4번 여기 앞에를 싹 다 틀려서 2번에 4번 같이 해야 될 거고. 3번에서 틀린 거 있는 사람 3번 또 4번. 오케이 그러면은 2번에 4번 쌤이랑 같이 풀어봅시다. 나 틀리면 자신있게 손들어도 학원에서 틀려야지. 학교에서 틀리면 진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니, 학원에서 너희가 학원이 솔직히 다 알면은 다닐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모르니까 너희가 틀리는 거고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안 틀리면 되는데 학원에서는 시원하게 틀리면 진짜 좋은 거야.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좀 어렵게 공부해야 돼. 어렵게 좀 실증나게 공부해야 진짜 이제 막상 본 시험 갔을 때 뭐야 쉽네 하면서 툭툭 풀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 봅시다. 자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문제 보니까 일정한 온도 압력 나왔으니까 이거는 기체 반응 법칙 물어볼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고,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더해서 H2O 되는 건데 개수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맞춰봤으니까 생략하고 하겠고, 이렇게 되는데 얘들은 싹 다 기체 그리고 수증기가 생성됐다 했으니까 기체 반응 법칙에 의해서 개수 B는 분자수 B인 거고, 그리고 기체 한정에서 부피비까지 이렇게 부피비까지 성립할 건데 기체 한정 쓰고 넘어갈 건데, 자 문제 보니까 수소기체가 150ml래요. 수소기체가 150ml가 있고 산소기체가 70ml가 있는데, 자 여기서 얼마나 수증기가 생성되고 그리고 남는 기체가 뭔지 우리가 봐라라는 건데, 자 가보자. 자 이게 밀리리터가 부피라는 거 알고 있겠지? 오케이? 부피 단위인 거고, 그래서 부피비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자 보면 이렇게 반응 전에 이만큼 150ml, 70ml가 넣어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자 처음에 얘가 완전 반응했다 해보자. 완전 반응했으면은 마이너스 150ml겠지. 오케이? 근데 얘는 기체 수비가 다시 부피비가 개수비이기 때문에 2대 1로 하는 거 알겠어? 2대 1로 하면은 여기가 뭐가 되겠어? 150 했을 때 그치? 75ml. 왜냐면은 2대 1이니까. 오케이? 2대 1이라 2가 75 곱하면 2죠. 75에 2로 곱하면 150 되는 건데, 오케이? 근데 여기 애초에 70ml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75가 싹 다 반응할 수 있겠어? 없다란 말이야. 그러면 이 가정은 잘못된 거야. 오케이? 이 가정은 잘못된 거에서 지우고 이제 얘로 맞추는 거야. 산소로 맞추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ml 반응하면은 사라졌으면 얘는 어떻게? 2배. 140. 그렇지. 140ml 반응하게 되겠고, 그러면은 생성물은 어떻게? 2대 1대 2니까 똑같이 2대 1대 2면은 140이겠지. 오케이? 140ml 이해되지? 그래서 반응이 끝나고 이제 반응이 끝나면은 위 단위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반응이 끝나면 수소기체가 10ml 빼면 남겠고, 오케이? 산소기체는 싹 다 반응했지. 70에 70.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수증기는 140ml 수증기 생성. 오케이? 그래서 남는 기체는 수소 10ml인 거고, 140ml의 수증기가 발생한다. 넣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은 저희 학원 휴무니까 오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숙제는 33페이지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때 33페이지까지 숙제 해오십시오.